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서 산다는 유명한 SF 소설 타임머신이나 영화 백투더 퓨처를 보며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에 의하면 인간이 과거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간은 상대적이기에 시간의 굴절은 신비한 우주에서 가능할 수 있는데 고도로 발달한 과학의 힘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 외에도 보다 복잡한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우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빛을 이용한 우주 지도는 137억 년이라는 오차가 있어 부정확하고 불확실합니다. 우주라는 공간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2000억 개의 은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은하인데 움직이고 있고 자체적으로 자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변두리에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며 지구는 하루에 약 2600km의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고 초속 450m로 자전까지 하고 있으니 설령 어마어마한 컴퓨터로 다 계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계의 은하 공전, 은하의 이동, 우주의 팽창, 이 모든 값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도착할 위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화처럼 과거로 돌아가 만약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다면 자신은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일 수가 없는 패러독스, 즉 역설도 만들어집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첨예한 과학을 추구하는 물리학자들의 80%가 기독교인이라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우주의 신비를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작년 4월 개봉한 한국 영화 다시 봄입니다. 깨어나 보니 어제 나의 시간이 하루씩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행복인 딸을 사고로 잃은 후 절망에 빠진 은조가 중대한 결심을 한 그날 눈을 떠보니 시간이 어제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살게 된 은조는 불행했던 자신의 어제를 바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계속 어제로 흐르는 시간에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여행에 관한 미스터리한 열쇠를 쥔 남자 호민을 만나게 되는데 시간을 되돌려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영화의 제목과 같은 정승환이 부르는 다시 봄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게 기대 잠든 너의 얼굴에 따뜻한 햇살이 비출 때 살짝 찡그린 너의 눈썹에 어느새 봄이 내려왔어. 기분 좋은 바람 불 때 가득한 그곳을 걷자. 그늘 밑 나란히 똑같은 노래 나눠 들으며
꿈처럼 네 손을 잡고 너처럼 닮아가는 내가 믿기지가 않아. 소중히 아껴왔던 말 천천히 다 꺼내줄게. 겨울을 견딘 나무처럼 너를 기다린 거야. 다시 하늘 아래 꽃 춤출 때 연인 가득한 그곳에 가자. 자전거 뒤편에 나를 꽉 잡는 네 웃음소리 들려온다. 라랄라 꿈처럼 널 알게 되고 봄처럼 네 손을 잡고 너처럼 닮아가는 내가 믿기지가 않아. 소중히 아껴왔던 말 천천히 다 꺼내줄게. 겨울을 견딘 나무처럼 너를 기다린 거야. 안녕 안녕 내일 또 같이 있자. 자꾸 뒤돌아본다. 계속 손을 흔드는 너. 꿈에도 널 보고 싶어. 지금도 널 안고 싶어. 나처럼 웃고 있는 네가 믿기지가 않아. 매일 밤 기도해 네가 나보다 행복하기를. 사랑해 너라서 따뜻해. 오늘도 고마웠어. 넌 나의 봄. 은조가 물에 빠져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원에서 한 남자는 의식이 없이 사망을 하고 은조는 의식이 깨어납니다. 사망한 남자는 지호민으로 은조가 눈을 뜨자 화면은 거꾸로 되감기며 과거로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대에서 일어난 은조는 법원 앞에서 강력범죄를 처단해달라는 1인 피켓 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치매 노인이 은조의 딸 예은이를 살해했는데도 요양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호민은 은조의 피켓시 인터넷 기사를 핸드폰으로 보고 한숨을 내쉽니다. 호민은 요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미안해하지 말라며 다 나 때문이라고 혼잣말을 하곤 편지를 씁니다. 은조가 눈을 뜨자 12시에 만나자는 문자가 오고 집을 나서서 딸 예은의 무덤에 자신의 일기장을 두며 내가 잘 맡아줘라며 떠나고 그 뒤 누군가 꽃다발을 들고 와 은조의 일기장에 편지를 끼워 넣습니다. 얼마 후 기차역 주차장에서 은조, 호민, 미조, 준호 네 남녀가 모이는데 그들은 같이 자살하려는 불법 모임으로 7년 만에 유성우가 떨어지는 날을 택해 자살을 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바닷가 사찰에 도착해 숙소에 들어서고 비빔밥을 먹는데 은조는 식사도 거르고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이때 호민이 따라가서 은조에게 왜 죽으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만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자 은조는 우리 여기 놀러 온 거 아니고 인생에 만약에라는 것은 없다며 차갑게 내뱉고 들어가 버립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문틈으로 테이프를 붙이며 자살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기를 당한 미조가 은조에게 왜 죽으려고 하냐고 묻자 자신의 딸 이혜은을 따라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서로 자살을 위해 약을 나눠 먹고 방 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다들 자리에 눕자 라디오 음악방송이 조용히 흐릅니다. 하지만 금세 미조가 먼저 기침을 하며 문을 열고 나가고 자살에 실패하여 병원에 실려오는데 영화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 호민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알아볼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마지막 말을 은조에게 남깁니다. 가수 손디아가 부릅니다. 첫사랑. 처음 널 만나던 그 순간 숨이 벅차오르던 기억 혹시 네가 들었을까봐 들켰을까봐 마음 졸이던 날 기억해 난 참 목소리가 좋았어 같이 걸을 때도 좋았어 그래 그럴 때가 있었어 가슴 시리게 사랑했었던 날 있었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이던 그날도 취했었던 그 밤도 많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슬퍼 울던 그날도 빛을 대던 그 밤도 많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여전히 때로 사랑은 참 외로워 그래 삶이란 늘 어려워 알아 우리 함께 했던 날 가슴 시리게 사랑했었던 날 있었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
다시 화면이 되감기며 과거로 장면이 바뀌고 은조가 눈을 뜨는데 그때 또 어제처럼 12시에 만나자는 문자가 오고 시간이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은조가 기차역으로 가자 바뀐 약속 장소와 사람들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은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준호라는 친구는 못 가겠다고 하고 세 사람만이 다시 사찰의 숙소로 갑니다. 또 약을 나눠 먹고 번개탄을 피우고 자리에 누워 라디오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이번에는 자살하기 전날입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타임 슬립 중이었던 것입니다. 타임 슬립이란 시간 여행인데 은조는 하루하루씩 과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로점을 보는 동생 미조를 찾아간 은조는 자신의 며칠 동안의 일을 얘기하고 점을 보는데 과거에 해결할 일이 묶여 있고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환생과 죽음이라고 타로에서 나온 카드점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매일 자고 일어나면 반복되어 하루씩 과거로 돌아가자 은조는 이렇게 계속되면 죽은 딸 예은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생활을 하는 은조는 팀장이 1인 시위하는 것에 대해 질책하지만 여전히 법원 앞에서 티켓 시위를 하는데 살인 용의자가 요양원에서 잘 지낸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런 식으로는 바뀌는 게 없었다며 직접 요양원으로 찾아갑니다. 은조는 침대에 누워있는 호민의 아버지를 이불로 덮고 입을 틀어막는데 마침 병실로 들어오는 호민과 마주치게 되어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또다시 며칠을 거슬러 벌써 보름 전으로 되돌아간 은조는 딸 예은의 장례를 치르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전 내일, 아니 어제로 돌아가 예은이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레임에 일기장을 보다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듭니다. 이승철의 노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추던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드디어 예은이를 잃던 날, 은조는 강릉에 있었는데 딸을 구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서울의 캠핑장으로 가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자고 있다는 예은이를 꼭 지키고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무슨 일 있냐는 선생님의 물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각 호미는 치매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고 있었는데 면접을 보러 가야 할 상황이라 난감해합니다.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가려다 문을 두드리며 같이 가자고 애원하는 아버지의 말에 자물쇠를 열어주며 그냥 나가서 돌아오지 말라며 혼잣말을 합니다. 캠핑장에서는 예원을 지키던 선생님이 잠깐 졸자 예원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 수영장 근처를 돌아다닙니다. 은조는 차 안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기 딸이 치매 노인에게 살해될 것이라며 신고를 하고, 이상한 전화였지만 경찰이 출동을 해서 살펴봅니다. 마침 은조가 도착해 숙소에 예원이 없자 급하게 수영장으로 달려가고, 호민의 아버지는 닭장에서 아들에게 줄 계란을 들고 나오다 예원을 만나 그 계란을 주는데 그만 수영장에 빠뜨리자 주우려고 물에 들어가고, 이를 구경하던 예원도 물에 빠지고 맙니다. 놀란 호민의 아버지가 붙잡고 구하려 하는데 마침 경찰도 달려와서 같이 끌어냅니다. 그때 달려온 은조는 깜짝 놀라 예원을 껴안으며 저 할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소리치자 예원이 아니야 나를 구해줬다고 하고 경찰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사건은 호민의 아버지가 예원을 구해주는 것으로 바뀌어 있고, 그동안 치매 노인이 아이를 구하려고 했으나 힘이 없어 구하지 못한 미래의 왜곡된 사실에 살인자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민을 만난 은조는 고맙다며 나를 모르겠냐고 하자 호민이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요? 라며 치매 아버지를 데리고 떠납니다. 윤미래가 부릅니다. Touch Love. 내 손 끝에 그대가 스치면 차가
은조가 눈을 뜨니 또 하루 전날로 가 있습니다. 침대 옆에서 자고 있는 딸 예은을 보고는 울컥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행복한 딸과의 일상이 이어지는데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피아노도 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은조는 예은의 일기장에서 미래의 날짜로 적힌 기록들을 보게 되는데 그간 하루하루를 적던 일기장과 은조만은 계속 시간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과거에 있는데 일기장 내용은 미래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과거의 일상 속에서 이젠 미래로 흘러가도 되는데 치매 노인의 잘못이 아님을 알았지만 계속 과거로 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점점 이어지는 날들은 계속 과거로 되돌아가고 예은이는 점점 어려지더니 이젠 아기가 되어 또 한 번의 출산의 고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0주 태아인 상태로 은조의 뱃속에 와 있습니다. 출산 6개월 전, 은조는 자신의 일기장에서 호민의 사과의 편지를 발견하고 읽게 됩니다. 블로그에서 자살 멤버였던 준호를 찾아가는데 그는 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처럼 타임슬립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80세로 계속 과거로 가면 결국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은조에게 유성이 떨어지는 날 죽으면 이 저주가 풀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 동생 미조의 찻집에서 우연히 물건을 납품하러 온 호민과 만나지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명함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간 가구점에서 갑질을 당하는 호민의 모습을 보며 동생 미조가 봐줬던 호민의 타로점의 불행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이 그 운명을 바꿔주면 또 자기를 알아봐 준다면 이 시간이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호민의 집으로 뒤를 따라갑니다. 뒤따라가던 걸 들키자 은조는 미래에서 왔다며 모든 일들을 설명하지만 호민은 어이없어 하고 호민이 자신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전해주지만 믿지 않습니다. 한동근이 부릅니다.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의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번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장씩 한 장씩 뒤로 넘겨지며 아팠던 일기가 지워지고 있어. 가루에 사진이 모여들고 있어. 버렸던 미련이 돌아오고 있어. 삼켰던 내 눈물이 다시 뱉어지고 뱉었던 그 모진 말은 다시 삼켜지고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치며 그날의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번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여기야 우리가 이별한 그 슬픈 페이지 내 앞에서 네가 서서 울고 있어. 너에게 묻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번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호민의 집에 따라갔던 전날, 은조는 호민의 불행한 사연을 알게 됩니다. 가구점에 면접을 보는데 은조는 자기도 면접을 봤다며 호민과 면접 동기로 술 한잔 하자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은 임신 중인 싱글맘이라며 호민과 친밀해지고 받았던 명함을 주는데 아직 합격 통지도 받지 않은 그 면접 본 가구 회사의 명함입니다. 자신은 미래에서 와서 과거로 가고 있고 호민은 미래로 가고 있다고 하자 미래의 나는 어떠냐고 은조에게 묻고 은조는 어제의 당신은 과연 날 알아볼까라며 생각에 잠깁니다. 유도 선수였던 호민이 선발전 시합 도중 상대의 심한 꺾기 기술에 당해 어깨를 다치자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치매에 걸리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조는 호민이 맞게 될 불행을 막기로 하고 경기장에 찾아가 시합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지만 믿지 못하는 호민은 후회가 되더라도 꼭 싸울 거라며 출전하여 어깨를 다치고 맙니다. 그때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고 쓰러져 치매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며칠 전에 훈련장으로 호민을 찾아간 은조는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호민이 낯이 익은데 우리 언제 본 적 없냐고 묻자 은조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타임슬립 중인 준호를 찾아간 은조는 시간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듣는데 별자리가 다시 정리되어 유성우가 나타날 때 자살을 하면 된다며 다시 살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다는 것도 죽을 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2011년 4월 1일에 7개의 유성이 떨어질 텐데 그때가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날은 딸 예은이가 생겨난 날입니다. 어쿠스틱 콜라보의 노래 그대와 나
설레임. 나 그대가 너무 좋은데 말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나도 그대가 너무 좋은데 말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사랑해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손만 태우다가 그대가 떠나가 버릴까. 늘 바보같이 걱정만 하는 우리. 오늘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댈 바라보며 고백할게요. 나도 오늘은 용기 낼래요. 그대 바라보며 고백할게요. 사랑해 하고 싶은데 이렇게 손만 태우다가 그대가 떠나가 버릴까. 늘 바보같이 걱정만 하는 우리. 그대 눈길 보면 당황해서 눈을 돌리고 그대 앞에 서면 바보같이 얼굴 붉히고 그대를 사랑한다 수없이 연습하고 연습했는데 말도 못하고. 사랑해 하고 싶은데 이렇게 손만 태우다가 그대가 떠나가 버릴까. 늘 바보같이 걱정만 하는 우리. 유성우가 떨어진다는 4월 1일. 은조는 예은이 아빠인 영민과 같이 있습니다. 하루만 더 어제로 가면 예은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조는 영민에게 사랑하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은조는 자신의 선택을 믿는다고 합니다. 호민의 집에 찾아간 은조는 호민의 아버지에게 감사한다고 인사를 한 뒤 가려고 하는데 호민의 아버지가 사진기를 들고 나오며 아가씨가 너무 예쁘다며 사진 한 장만 찍겠다고 합니다. 유도부 회식 자리로 찾아간 은조는 술 취해 정류장에 앉아있던 호민과 통화를 하고 오늘 꼭 마지막으로 만나야 한다고 하는데 은조가 타고 있던 버스의 옆자리에 호민이 전화를 받으며 앉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하자 호민은 술기운에 국가대표가 꼭 되어서 아버지와 잘 살 거라며 녹도일을 하는데 은조는 자신의 일기장을 전해주고 꼭 읽어보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꼭 행복하라며 안아주고 버스에서 내려 다리 위를 걸어가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다시 나를 위해, 그리고 예은이를 만나기 위해서 내일로 가고 싶다는 말과 함께 은조는 다리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려 자살을 하고 맙니다. 차 안에서 일기장을 읽다가 뒤늦게 급하게 달려온 호미는 눈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시간이 흘러 2달 후 은조의 일기장을 전부 읽은 호미는 선발전을 위해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는데 아버지가 응원하는 가운데 바로 그 꺾기 기술로 들어오는 상대를 피해 승리를 하고 아버지도 기뻐하며 치매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은조는 딸 예은을 낳으며 3번째의 진통을 경험합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타임 슬립이 풀리고 이제는 은조가 예은을 출산한 후 정상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앞부분에서 호민과 자살하려던 해변에서 2 사람이 만납니다. 은조를 만난 호민은 기다려줘서 고맙다며 그녀의 일기장을 되돌려주고 악수를 나눕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의 봄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에필로그로 타임 슬립증인 준호가 이주영이라는 어떤 여학생에게 반지를 주며 네 거니까 잘 간직하라며 고맙다는 장면이 나오고 학생이 누구냐고 묻자 준호는 남편이라고 말하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판타지는 시간과 관련된 무수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소중한 것을 되살리고 싶은 애틋함과 그리움이 시간여행이라는 환상을 통해 스토리를 이루어갑니다. 다시 봄은 자식을 살려내기 위한 엄마의 간절함과 어느덧 그녀의 일상에 들어온 남자를 구하기 위한 여자의 노력을 시간 환타지로 만든 영화입니다. 시간의 소중함 속에서 현재의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시간여행을 그린 영화의 단골 레퍼토리인 것처럼 주인공 은조가 딸을 구하는 엄마 은조와 남자를 구하기 위한 여자 은조, 그리고 다시 현재로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 은조의 모습으로 모두 절박함이 담겨 있는데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결말은 다소 단조로운 스토리의 구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다시 봄이었는데요. 이 영화는 라라 시스터의 동명의 다음 웹툰 다시 봄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조 감독은 엄정화 주연의 오로라 공주의 조감독과 각본을 거쳐 네버엔딩 스토리로 후쿠오카 아시아 영화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생각나는 영화인데요. 영화 관람 후기 중 다시 봄은 예쁜 그림이 그려진 여고생의 노트 같은 영화입니다. 꽃잎이